2021년 강서구 고2 1학기 기말고사 문항들 중에서 어려웠던 문제, 변별력이 높았던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풀 텐데요. 지금 앞에 제가 배치한 이 문항들은 솔직히 방향성이 보이지 않으면 스킵해야 됩니다. 어지간한 문제집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거의 수록되어 있는 문제를 찾기가 힘든 그런 형태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용어들에 대한 어떤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없다면, 영감이 없다면 반드시 스킵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접근법이 보이는 사람은 지금 학습을 통해서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는 쪽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자세히 한번 문항들을 볼게요. 일단은 삼각함수 쪽의 문제인데 잘 안 보이니까,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내접을 한다고 하니까 접점으로부터 이렇게 작은 원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큰 원도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잘 보일려나? 잘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예, 그냥 하겠습니다. 저기 문제에서 보면 여기 A라는 게 있었어요. A가 이렇게 있었고, 자, 여기서 선을 긋고, 작은 원에다가 또 접선을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연결, 여기도 연결이었습니다. 연결이었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를 B, C, D, E라고 표현했는데, 문제에서 맨 처음에 보면 일단 여기 이거 접선이고, 이거 접점이고 접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ABE, ABE와 DBE, ABE와 DBE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 큰 원에서 작은 원부터 얘기합시다. 접현이니까 얘는 얘와 같죠. 또 큰 원에서는 접현, 여기 같습니다. 또한 접현이니까 얘는 이가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세타니까 세타, 세타. 그리고 세타, 세타, 2세타 하는 순간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되느냐? BE, 지금 동의각이죠. 세타, 세타. BE와 CA가 평행이다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뽑아낼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변 길이들을 전부 다 표현을 할 건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를 A, B,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두면 여기도 C, 그리고 여기를 D라고 두면 여기 D, 그리고 여기를 E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이 평행하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비례식 정보를 뽑아내는데 B 대 B 플러스 C는 C 대, 평행하니까 C 대 2죠. C 대 2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삼각형 DEB를 보셔야 돼요. 삼각형 DEB에서 사인 법칙을 쓰는데 세타 2세타 180-3세타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바라보는 변이 C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바라보는 게 B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정보를 쓸 거고, 이제는 사인 법칙 큰 원에서 지름의 크기가 10인 삼각형 CDA의 외접원 정보를 이용할 건데 사인 법칙 쓸 겁니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마주보는 것은 2죠. 그때 지름이 10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작은 원에 대한 사인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사인 세타가 마주보는 게 C고요. 사인 세타가 보는 게 C죠. 그리고 그때 지름은 6이다. 자, 여기서 뭘 써야겠는데, 무언가를 써야겠는데, 잘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 그러면, 자, 이제 뭘 쓸 거예요.
여기 아까 찾았던 것에서 뭐가 있었는가 한번 정리를 봅시다.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B 곱하기 2는 B 플러스 C에 C다까지 나왔는데, 다시요. 여기 보면은 B 대 B 플러스 C는 C 대 2잖아요. B 대 B 플러스 C는 C 대 2인데, 그건데, 자, 여기서 사인 3세타 대신에 10분의 2,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대신에 6분의 C를 줍니다. 그러면 그러면요. 자, 이제 얘네들이 한번 보세요. C 곱하기 6분의 C, 즉 6분의 C 제곱은 10분의 B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B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B 플러스 C에 C라고 그랬죠. 그 순간 C가 사라지고 10 곱하기 C 그리고 6 곱하기 B 플러스 C, 그러면 4C는 6B, 그러면 B 대 C는 얼마죠? 2 대 3이라는 정보에 오게 됩니다. B 대 C 2 대 3이라는 정보를 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2 대 3이라는 얘기니까 2 대 5라는 얘기고, 즉 C 대 2는 2 대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C 대 2는 2 대 5라는 얘기에 오게 돼요. C 대 2는 2 대 5라는 것이. 그렇죠. C 대 2는 2 대 5다. 근데 C는 뭡니까? 6사인 세타죠. C는 6사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2는 10사인 3세타가 돼요. 따라서 30사인 세타는 20사인 3세타가 되게 되고, 따라서 질문에 보면은 사인 3세타와 세타 간의 관계를 묻고 있으니 사인 3세타는 2분의 3 사인 세타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저편각이라는 성질을 썼는데요. 여기와 여기가 같다라고 줬고, 그 다음에 이 각은 이 각과 같고, 또한 이 각은 이것과 같고, 다시 이 각은 이것과 같고, 또한 이 각은 이것과 같고, 그죠? 다시요. 얘와 얘 같다고 그랬고, 얘는 얘와 같고, 다시 얘는 얘와 같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2세타니까 여기 세타, 여기 세타, 그리고 요 세타는 또 저편각 성질에서 얘와 같다. 2세타, 2세타, 세타 평행하다. 저편각, 그리고 두 선분의 평행, 이게 보이지 않았다면 시작조차 되지 않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빠른 정보의 캐치가 없었다면 이 문항은 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문항은 풀지 않는 게 맞아요.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 끝에 해당되는 킬러 문항이었어요. 이 문항이 두 번째로 변별력이 높았던 문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짝수, 정수 그래놓고 있다가 짝수, 홀수, 여기 홀수 또 짝수, 홀수, 이거 무슨 뜻이냐면 결국 n에다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라는 수열이니까 이 n에다가 짝수 또는 홀수를 넣고, 또한 여기다가도 짝수 또는 홀수를 넣음으로써 n에다가 2k를 집어넣으면 b2k가 되잖아요. 근데 b2k는 여기 있죠. 3ak 빼기 2라고. 3ak 빼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정보를 다 뽑아내야 돼요. 2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4ak, 2를 곱하면 이땐 얘가 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n에다가 2k 집어넣으면 a에 4k 플러스 1이 됐을 것이고, 제 기억에 이 아마 2015 혹은 16 때쯤에 나왔던, 낸 적이 있었던 문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얘를 쫙 다 더해주면 AK에 관한 식이 돼버리죠. AK에 관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항들을 무지하게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시그마 문제를 63개죠. 이 63의 의미가 뭐였냐면 4 곱하기 15 플러스 3이라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그마 이 문제 있죠? 이 질문을 얘로 바꿔주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쭈르르르륵이라고 된 걸로 여기를 써달라는 얘기였단 얘기예요. 그러면 얘 대신에 4ak 플러스 1로 할 것이고 1부터 15. 그럼 색이 뭡니까? 얘 4부터 나타나는 거 보니까 A1, 2, 3는 따로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 이렇게 씁시다.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되죠. 이거를 어떻게 줄일 거냐? 15개가 또 있잖아요. 그럼 15개를 다시 4 곱하기 3 플러스 4,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서술하는 걸 다 보여줄 수는 없고요. 이거를 또 한 번 방금 전 한 것처럼 또 한 번 바꿔주면 4의 시그마. 자, 제 설명이 너무 빠르다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 전 영상을 보면 수열만 두 문제를 따로 뺀 게 있어요. 지금 이 문제랑 다음 문제 거기서 천천히 자세히 써놨으니까,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어져요, 다 보여주려면. 그렇게 해서 저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오게 되고요. 이거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A1, 2, 3로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설명이 너무 스킵이 많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문제랑 다음번 문제에 대한 상세 해설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 관련된 정보로 바꿔달라는 얘기였고요. 이 A48이라는 거는 결국 마지막에 계산을 해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세 번째 항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항이 1이라는 정보를 주려고 한 거고, 이거는 얘도 바꿔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첫 번째 항이 3이라는 정보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항은 B1 플러스 2인데 세 번째 항은 B1 빼기 1이에요. 근데 두 번째 A2가 아까 얼마냐면은 어디 갔냐? A3, 그렇죠. A3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4구나. 이런 정보를 주려고 하나하나가 다 빡셉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여기 A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 합으로써 8이란 얘기고, 그래서 8을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해달라는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 짝수 홀수를 줬다. 근데 A를 물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항들을 계속 쪼개 나가는 방식으로 이거를 바꾼다면, 그때는 이제 이게 익숙한 사람이다 하면은 B를 물을 수도 있겠죠. B를 물었을 때는 이거를 뭐 바꿔서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사람은
제 앞에 강서구 두 문항에 대한 상세 해설 그거를 보시고요. 자, 조건에 맞게끔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17이라고 하는 애는 만약에 이게 증가하는 형태일 때는 이럴 것이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같다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 좀 쉬운 거니까 이걸로 해봅시다. 먼저. 그리고 만약에 C가 더 컸다면 C와 D 이게 좀 더 상대적으로 단순해 보이고 이게 잘 복잡해 보이네요. 제일 복잡한 데서 답이 나오겠죠. 1번의 경우는 뭐냐면 결국 이런 얘기인데 B, 2, 6, 6 자 이건 이미 여기서 끝났습니다. 왜냐면 2가 6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럼 이 논리에 의해서 얘에다 2배를 하고 6을 더한 것이 6과 같다라는 모순이 생겨버려서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의 경우는 뭐냐? 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지금 C가 D보다 큰데요. C 플러스 D는 C가 D보다 크니까 2D보다 클 거고 그 다음에 2C보다 작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에 놓일 것이고요. 자, 이제 나열된 걸 좀 보면 BEC, BECD, ECD, ECD를 봤을 때 지금 보다시피 C가 2분의 17보다 크니까 C가 2보다 크죠. 그러면 2배의 4에다가 C를 더한 게 D죠. 그죠? 이게 D입니다. D 플러스 C를 할 거예요. 그게 17이 되어야 되는데 이랬다가는 EC가 13이 돼서 이 조건에 마찬가지로 모순이 됩니다. 결국 남는 경우는 3번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3번 경우밖에 없어요. 자, 3번 경우는 뭐냐? 3번 경우는 C가 D보다 작다. C가 D보다 작다. 그러면은 EC 플러스 D는 17인데 D가 C는 D보다 작으니까 3D 그리고 뭐 이러한 범위를 갖게 됩니다. 자, 이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자. 그러면은 B, E, C, D 이제 B를 구하는 거긴 하지만 경우를 나눠보자. 만약에 C가 2보다 크다면 2의 2배 플러스 C가 D니까 C 플러스 D, 20 플러스 D 2C 플러스 D 하면은 30 플러스 이건데 이게 17이 되고 따라서 C는 3분의 13 3분의 13은 뭐 조건 문제될 게 없죠.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고민해야 된다. 여기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 왜냐? 우리 이제 B를 찾는 거니까 B는 2보다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근데 B가 2보다 작다면 2B 플러스 2가 3분의 13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의 B는 3분의 7, 6분의 7이 된다. 6분의 7은 조건을 만족한다. 자, 그런데 B가 2라면 그러니까 B와 2가 같다면 이 C인데 2 플러스 11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자,
b가 2보다 크다면 b가 2보다 크다면 b 플러스 2가 c다. b 플러스 2가 c다. 그러면 b는 3분의 7. 맞네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되게 됩니다. 자, 2와 c가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11이 c가 된, 이제 2 플러스 11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가 c보다 컸다면 2 플러스, 그죠? 이랬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D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D를 만들어 본다라고 했을 때, 자, C가 그럼 그러니까 C가 2보다 작을 수가 있는가? B 플러스 2는, 자, 아니다. 그게 아니라 2 플러스 C가 D. 그렇다면은 2 플러스 C가 D. 자, 그런데 20 플러스 D는 20 플러스 D인가요? 20 플러스 D는 17이었어야 되고, 그러면은 C가 5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안 된다. 결국 가능한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었다. C가 2보다 큰 경우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가능한 경우는 6분의 7과 3분의 7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작년 기말에서는 중간고사 범위가 출제가 됐었나 봅니다. 이번에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변별이 있었던 문항 정도 조금만 좀 뭐라 그럴까요? 오답도 있고 하니까, 오답률도 있고 하니까 풀어보는 쪽으로 할게요. 지금 3의 fx 이번 기말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보셔서 지수로가 안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치환합시다. 자, 그럼 주어진 문제는 t제곱에 3k제곱에 t분의 1 그리고 그것이 2k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양변에 t를 곱해서 t제곱에 2kt 빼기 3k제곱이 0보다 작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t 빼기 3k t 플러스 k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k. 근데 k가 자연수니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3k보다 작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3k보다. 자, 왼쪽으로 둡시다. 그러면은 어차피 지수함수니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t는 3k 3의 fx. 자, 이런 녀석이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인 x가 4개가 되어라,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x제곱 플러스 x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를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과 0 해서, 즉 x에다가 마이너스 1과 0을 넣었을 때 얘가 얘보다 작다. 또 마이너스 여기서 되게 있을까요? 얘도 되고 얘도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1, 0 그리고 마이너스 2랑 1일 때도 만족하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마이너스 3 또는 2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은 넣었을 때 이때의 이 결과를 3의 지수로 취하면 3k보다 커진다 이거죠. 자, 수식으로 씁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fx잖아요. fx인데 말을 뭐라고 써야 될까? f1이 있어요. 그러니까 f1
F1이 3의 지수로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얘와 얘까지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게 fx입니다. 지금 얘가 fx예요. f 뭐 이게 또 함수가 같잖아요. 또 같죠. 그래서 편하게 f1로 할게요. 3의 f1이 3의 k보다는 작은데 3의 f2는 3의 k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왜냐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3의 f2가 됐을 때 3의 k 아래쪽이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3의 k가 얘가 3의 f2가 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등호가 안 들어가잖아요.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2 또는 마이너스 3은 들어가지 않겠구나. 다시요. 얘가 3의 f2가 되더라도 어차피 등호 안 들어가잖아요. 등호 안 들어가니까 x들에는 2 또는 마이너스 3을 넣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수값은 3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함수값은 뭐야 이게 3의 6승이 되기 때문에 3으로 나눠요. 3의 5승이 되고 그러면 개수는 3의 5승 빼기 3개 3의 5승 빼기 3개가 되니까 3 곱하기 3의 4승 그래서 240개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3의 k가 3의 f2까지는 된다. 왜냐면 어차피 등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x들은 2가 들어갈 수 없다. 근데 2가 안 들어가면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3도 안 들어가고 즉 이 이후 그리고 이 이하에서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않게 되니까 이 넷만 만족시키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자, 이 문제는요. 어차피 뭐죠? 미치기보다 큰 지수함수예요. 이렇게 됐을 거고 점근선 표시를 좀 할게요. 이렇게 이건 역함수의 점근선 그 다음에 이거는 주어진 함수의 점근선이라고 해서 아마 그림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은 역함수는 이렇게 가겠죠. 근데 어차피 절대값으로 가야 되니까 뭐 대략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가겠죠. 저기 뭐 절대값 fx는 그럼 절대값 gx는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고 내려간 거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데 자 그렇게 가는데요. 지금 여기 좌표가 문제에서 말하는 q인데 잠깐만 얘기합시다. a x죠. 여기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x가 나오는가라는 이 박스 안이 fx입니다. fx예요. 근데 뭐 사실 구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긴 뭐가 돼야죠? 로그 a의 x 플러스 2가 돼야죠. 이게 이제 gx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은 어떻게 구할 거냐? 마이너스 2분의 3은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원래 이렇게 아래에 있던 애가 위로 갔고 얘도 아래에 있던 게 위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여기서도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리고 대칭축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났어야 된다 이거예요. 절대값이 아니었을 때. 그럼 절대값일 때는 뭐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이겠죠. 어찌되었든 a의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2분의 3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분의 3은 2분의 1이다. 그러면 뒤집어 버리면 얘는 2다. 그러면 a는 뭡니까? a는 2의
3분의 2죠. 그러면 뭐 어렵게 보지 맙시다 이거. 지금 이 함수가 A가 아니라 A가 그랬죠? 이 함수예요. 이 함수가 2의 3분의 2의 x 빼기 2구나. 그리고 지금 얘는 y는 x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가 n인 것 같고 여기가 n 플러스 1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n이 들어갔을 때는 지수함수보다 y는 x가 위에 있다가 n 플러스 1이 들어가면 이제 지수함수가 더 커졌다 이거예요. 근데 숫자 이것이 객관식 문제라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주긴 줬어요. 이거 객관식 문제예요. 제가 지금 문제를 여기다 쓰면서 그냥 떼버렸던 건데 저는 그냥 떼버렸던 거죠. 어차피 가까운 데서 나올 거예요. x에다가 3을 한번 넣어보세요. x에다 3을 넣어보면 여기는 2에 2승 빼기 2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되니까 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이었을 때는 y는 x가 더 위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수함수보다. 여기를 보시면 그런 얘기죠. 근데 x에다가 이제 4를 넣어보세요. x에다 4를 넣어보면 2에 3분의 8승. 자, 6 중에 누가 더 클까? 2 플러스 4 하면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 3승을 했다고 가정하면 6의 8승, 3의 6승을 보면 3의 6승이 6의 3승이죠. 6의 3승이 얼마냐면 216이에요. 그리고 얘는 256입니다. 그러면 얘보다 얘가 클 것이고 그럼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x가 4일 땐 지수함수가 더 위에 있구나. x가 4일 땐 지수함수가 더 위에 있겠구나. 그러면 그것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은 뭐다?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상대적인 비교니까 비교하는 방법은 이 얘기다. 어떤 관계에 놓였는지 찾는 방법은 이런 방식이 있다. k가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를 모릅니다. 만약에 k가 0과 1 사이라면 지수함수는 이렇게 감소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대칭축일 거고 그런데 여기가 절대값 x라는 것은 x가 플러스면 얘기했지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칭시키면 또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점이 어떻게 생기죠? 두 점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x1, y1이고 x2, y2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대칭시켰다고 합시다. 대칭시켰을 때 마이너스 x2와 x1을 보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뭐 그렇게 봐도 되고 얘를 대칭시켜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겠네요. x1을 대칭시킵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1인데 그것은 마이너스 x1은 x2보다 작죠. 얘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보다. 그 얘기는 x1 플러스 x2가 0보다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억 조건 맞게 되죠. 그럼 이번에서는 이제 k가 1보다 크다면이에요. 1보다 클 때에는 1보다 클 때에는 지수함수가 이래야 되고 로그 함수는 접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x1, y1이고 얘는 x2, y2가 되는데 마찬가지 논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x1 플러스 x2는 0보다 크게 돼요. 즉 x2가 x1보다 큽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가요?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좌표의 이 좌표값보단 이 좌표값이 크니까 어찌되었던 A의 x좌표와 B의 x좌표를 더하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가면 지수함수
위에 있으니까 A, B 모두.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에 대해서 KX1이 Y1이고 KX2가 Y2잖아요. 그러면은 Y1, Y2를 곱하면 K의 X1 플러스 X2가 되는데, 만약에 K가 0과 1 사이라면 이 그래프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감소함수니까, 그리고 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1보다 아래쪽에 있게 되죠. 얘가 이쯤에 양수니까. 그래서 Y1, Y2 값이 1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릴 수 있어요. K 조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 얘기는 수직이 될 수 있는가. 사실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수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x2, y2가 y는 x 위에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두 경우 마찬가지. 뭐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냐면, 야 그러면 x1, y1을 지나는 녀석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 있니?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가? 라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려면 여기 좌표가 x1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x1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직 관계니까 합동을 좀 이용해 본다면, 지금 누구죠? 여기 이거에 부호 달리한 게 이 길이는 마이너스 x1이죠. 자, 이 길이는 마이너스 x1입니다. 얘가 얘랑 같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x1과 얘는 y2인데, 실제로 y는 x 위에 있으니까 x2라고 써도 되죠. 즉 마이너스 x1, 이게 x1이니까 마이너스 x1이 x2와 같을 수 있는가. 그 얘기는 x1, x2의 합이 0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안 됩니다. 따라서 수직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